자, 지수의 확장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설명할 건데요. 2의 파이 제곱 이런 걸 설명할 겁니다. 2의 파이 제곱. 파이라는 게 3.14159 무리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3.14159 점점점. 아니 얘가 뭐죠? 이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2의 파이 제곱은 2의 파이 제곱입니다. 끝이에요. 네? 다시 2의 파이 제곱은 뭐냐? 그냥 2의 파이 제곱이에요. 그냥 수예요. 수. 2의 파이 제곱. 선생님 설명이 너무 이상한데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수학은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사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각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곱하기는 어떻게 배웠냐면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다 이거거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2 곱하기 3이라고 쓴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죠? 맞죠? 2를 3번 더하는 걸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계산할 수 있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할 수 있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루트 6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하기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얘는. 루트 2를 몇 번 곱한 건가요? 몇 번 더한 건가요? 루트 3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를 루트 3번 더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곱하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루트 6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아시겠죠?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곱하기를 처음 배우는데 초등학교 2학년은 이게 곱셈의 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당연히 그때부터 수포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설명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곱하기는 더하기를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설명해 놓고 은근슬쩍 요걸 껴 넣는 거죠. 언제부터냐면 이겁니다. 자, 2 곱하기 3분의 2 같은 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을 할까요? 이런 거? 2분의 3을 몇 번 더한다? 3분의 2번.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거꾸로 써서 3분의 1을 2분의 3번 더한다. 한 판 반? 치킨인가요? 이런 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위의 자리에 자연수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는 이상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A를 X번 곱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A의 X제곱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그냥 A의 X제곱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A의 X제곱은 뭐다? 그냥 A의 X제곱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2의 파이 제곱은 2를 파이번 곱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2의 파이 제곱입니다. 이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수의 정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몇 번 곱한다는 정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보다 엄밀하게 따지면 대학교 가서 이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여러분 수학 전공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2의 파이 제곱은 2의 파이 제곱이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수로 보면 실수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대충 2의 파이 제곱은 2의 세제곱보다는 크겠죠. 파이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2의 4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래서 9에서 16 사이에 어떤 정도 되는 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2의 3.1제곱보다는 크고 2의 3.2제곱보다는 작으니까 이 수를 점점점 가깝게 찾아 나갈 수는 있는데 의미를 안 둬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2의 파이 제곱은 그냥 그렇구나 2의 파이 제곱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수 법칙은 미수가 0보다 클 때, 미수가 양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돼도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지수 법칙들 예를 들어서 A의 X 곱하기 A의 Y 제곱은 A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A의 X 제곱 나누기 A의 Y 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A의 X의 Y 제곱은 A의 XY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지수 법칙들 그 다음에 A, B의 X 제곱은 A의 X 곱하기 B의 Y 이렇게 썼던 지수 법칙은 지수가 실수가 돼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쓰기 위해서는 미수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럼 지수를 허수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꼭 수학과를 가세요. 아시겠죠? 수학과를 가시면 됩니다. 그때 의미는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식 하나만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2의 i 파이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오일러의 공식이고 면전 전에 수학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허수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허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지수에 관련된 공식들이 좀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허수까지도 있는데 이건 대학교 때 배운다. 대학교 때 배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과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 뭐 수학과, 수학교육과 뭐 이 정도만 배웁니다. 일반적인 거로는 별로 필요 없는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한다? 실수까지 확장한다.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 자리에 실수가 들어간 문제들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의 2x제곱이 7일 때, a의 2x제곱이 7일 때, 자,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를 간단히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간단히 할 때요, 자, 여기서 a의 2x가 7이니까 뭐 a하고 x를 열심히 파고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a가 뭐고 x가 뭐지라는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요 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할 때는 a의 2x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의 2x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a가 뭐고 x가 뭐고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2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의 2x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형태를 보면 a의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 실제로 a의 x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a의 x분의 1이면 번분수로 보이죠. 번분수. 그럼 번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번분수를 없애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풀이는 분모 분자에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a의 x 빼기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걸 곱하느냐? 얘 없애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 분자 얘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ax 곱하기 ax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a의 2x가 되겠죠. 그죠? 2x 되고 얘랑 곱해서 1 됩니다. 역수관계니까. 그 다음 얘랑 곱해서 a의 2x가 되는 거고 얘랑 곱해서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죠. a도가 뭔지 모르고 x도 뭔지 모르지만 a의 2x가 7이니까 여기다 7을 대입하면 7 플러스 1에 7 마이너스 1이니까 8분의 6이죠. 그죠? 답은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이게 실수가 들어가도 그냥 숫자처럼 취급하고 열심히 계산하면 된다. 이거요. 아시겠죠? 자, 지수에 관련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를 예를 하나만 더 들어주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자, 21의 m제곱이 8이고 그 다음에 168의 n제곱이 32일 때 그 다음에 n분의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n분의 5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5는 뭔가요?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 형태가 앞으로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올 테니까 푸는 형태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m은 지수 자리에 붙어 있거든. 그럼 지수 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n분의 3을 만들기 위해서 요 녀석을 밑으로 보내버립니다. 다시 21의 m제곱이 8이니까 여기 분모 분자에 n분의 1제곱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n분의 1제곱 n분의 1을 붙이면 요거 두 개 없어지면서 결국 21은 뭐가 되냐면 8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여기 1이 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밑수 그대로 두고 얘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같은 느낌으로 여기 32에 1제곱 있으니까 n을 밑으로 보내서 결국 168은 32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아, 쌤, n분의 1을 왜 만들었냐면 여기 n분 요 식에서 m이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n분의 3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n분의 5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분의 3이 필요하고 n분의 5가 필요한데 센스 있는 학생들은 여기 8, 이 2의 세제곱으로 보일 겁니다. 보이나요? 자, 그럼 32는 2의 5제곱으로 보이죠. 이 숫자들은 되게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까지 2의 1제곱, 2제곱, 3, 4, 5, 2의 10제곱까지는 숫자를 외워두세요. 이 숫자들이 보이면 다 밑수를 2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3도 마찬가지로 3,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81, 243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27이 빠졌죠, 그죠? 3, 9, 27, 그 다음에 81, 243까지 3의 거듭제곱도 숫자를 꼭 외워두시고요. 외워두시고 4의 거듭제곱 여기 들어있죠, 그죠? 4, 16, 64, 256 그러니까 4는 친구들 다 이제 통일을 시켜주는 거고 5도 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25, 625까지 이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하세요. 5, 25, 125, 625 이렇게. 자, 6은 6, 36, 216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이 숫자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이 보이면 얘는 밑수가 2로 통일되는구나, 밑수가 3, 밑수가 5, 밑수가 6이구나 이 정도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들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자, 8이란 숫자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적으면 2의 n분의 3이고요. 32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n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가 필요한 n분의 3하고 n분의 5가 만들어졌죠. 오케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밑수도 똑같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밑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의 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수의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뭐 하면 되나요? 그렇죠.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요거랑 얘를 나눠버리면 2의 n분의 3 빼기 n분의 5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눠버리면. 알겠죠? 따라서 얘도 20이라고 168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168분의 21을 계산하면 얘가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8분의 1. 다시, 요거 두 개 나누면 8분의 1이고요. 요거 두 개 나누면 요거 두 개 빼기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2의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가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거든요. 8분의 1이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다시 역수로 바뀌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론, 얘가 뭐랑 같다?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자연수에서 출발을 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확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이 지수 법칙들, 여기 숫자가 어느 숫자가 들어와도 범위가 실수든 유리수든 뭐든 상관없이 지수 법칙을 써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